안녕하십니까. 일반 물리학 연습 문제 풀이입니다. 이 시간에는 7장의 운동 에너지와 일에 관한 문제들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문제가 4번이네요. 7장의 4번. 2절에 대응하는 문제가 먼저 나왔습니다. 4번입니다. 구슬에 힘 FA를 가하여 구슬이 직선을 따라서 5.0cm만큼 움직였다. 힘 FA의 크기는 특정한 값에 고정되어 있지만 크기는 일정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FA와 구슬이 움직이는 방향 사이의 각도 파이는 변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다. 그림은 FA가 구슬에 한 1W를 파이 함수로 나타낸 그래프이다. W 제로가 25J이고요. 파이 값이 A번 64도일 때 B번 147도일 때 FA가 한 1은 각각 얼마냐?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공식만 딱 알아도 되는 문제죠. 어떤 힘이 물체한테 힘이 가해져서 물체가 움직였다 했을 때 가해진 힘의 크기가 FA고 이동한 거리가 D다 했을 때 그 이동하는 과정 중에서 힘이 물체의 상태를 변화시킨 거죠. 그때 그 상태를 변화시킨 것에 그 양이 얼마나 변화시켰냐 하는 것을 1이라는 것으로 정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1의 정의는 가해진 힘에다가 이동한 편이, 원래 정의는 이제 스칼라 곱이었고요. 스칼라 곱을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FA D에다가 힘과 변이 사이의 각도죠. 사이각도. 그래서 파이가 이제 사이각도가 되는데 코사인 파이를 곱해준 것이 1의 정의식이 됩니다. 단위는 주울이고요. 자, 근데 이제 이렇게 그래프로 힘의 크기하고 D의 크기는 정해져 있는데, 고정되어 있는데, 이 각도를 바꿔가면서 2를 조사했더니 각도가 0도부터 1이 0이 됐죠. 그러니까 90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0도에서 또 90도까지 각도를 바꿔가면서 2를 그래프로 그린 것이 이렇게 주어졌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각이 64도일 때 1의 양이 얼마냐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주어진 것은 0하고 W 제로의 값만 주어졌어요. 그래서 64도일 때는 FAD에다가 코사인 64가 되는데, 그 FA의 값도 얼마인지 모르고 D의 값은 5cm로 주어졌지만, 예, 그러니까 FA 값을 모르죠. 그러니까 FA 값을 찾아야 되는 거죠. 찾아야 되는데, 이 그래프를 통해서 그 값을 찾고자 했을 때, 파이가 0일 때 W 제로 25J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파이가 0인 경우에 1의 값을 찾아보면 W 제로가 FA 곱하기 D가 되는 거고, 여기서 뭐 D를 아니까 FA 값을 구할 수도 있지만, A번, B번에서 2를 구하라 그랬기 때문에 그냥 FA 곱하기 D를 하나의 값으로 표시해도 되죠. 그래서 결론은 64도일 때는 그 0도일 때 해준 1, W 제로, 예, 그거에 코사인 64도만큼 1의 양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대입을 해보면 11J이 되는 거고, B번 147도일 때, 그러면은 W 제로, 역시 W 제로에다가 그 147도, 그러니까 0도일 때 해준 1에다가 147에 대한 코사인 값을 곱해주는 건데, 이때는 각도가 90도보다 더 크죠. 그러니까 물체는 오른쪽으로 이동했지만 힘은 90도보다 큰 FAD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 방향의 힘 성분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1의 부호가 마이너스다. 마이너스 21J이다. 그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의 정의식을 그래프하고 잘 연결시켜서 값을 구할 수 있다 하는 문제였죠. 자, 두 번째 문제는 5번이네요. 1절의 운동 에너지에 관한 겁니다. 자, 5번. 아버지와 아들이 달리기를 하고 있다. 아들의 몸무게는 아버지 몸무게의 반이고, 아버지 운동 에너지가 아들 운동 에너지의 반이다. 아버지가 1.0m/s만큼 속력을 더 내서 아들의 운동 에너지와 같아졌다. 그럴 때 A번 아버지와 아들의 초기 속력은 각각 얼마인가 하는 거죠. 요것도 운동 에너지의 정의를 그대로 사용하면 되죠.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다 하는 거죠. 이 운동 에너지가 갖는 의미가 뭐냐? 이걸 뭐 그냥 실제적인 직관적으로 해석을 하면, 움직이는 물체는 그 어떤 물체하고 부딪혔을 때 일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죠. 그죠? 그래서 그러한 에너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이제 에너지라고 그러면 그런 에너지의 이제 정량적인 표현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석하지 않더라도요, 그냥 운동하는 물체의 어떤 물리적인 상태를 이러한 값으로 정의를 했다.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근데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한 것이 나중에 이제 힘이 해주는 일과 연결했을 때 움직이는 물체, 질량임의 속도 V인 물체의
상태를 이렇게 표시하는 것이 나중에 1하고 정의식에서 연결이 된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물체의 어떤 상태, 물리적인 상태를 운동 에너지로 표시할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질량은 그 아버지의 질량보다 아들의 질량이 절반인데, 그 운동 에너지는 오히려 아버지의 운동 에너지가 아들의 운동 에너지보다 절반밖에 안 됐죠. 그죠? 그러니까 질량은 크지만 그 속력이 느려서 전체 운동 에너지가 절반밖에 안 됐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 조건을 가지고 비교를 하면 아버지의 질량의 아버지 속도 제곱, 그 다음에 아들 질량 아들 속도 제곱의 전체 2분의 1이 되는 거라서 속도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자, 정리를 해보면 아들의 질량은 아버지 질량의 절반이고, 예, 그래서 ms 대신 mf로 바꿔서 넣어봤더니 결국에는 vf의 제곱이 vs 제곱의 4분의 1이더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질량은 절반밖에 안 되지만 운동 에너지는 2배가 되니까 질량이, 그러니까 속도가 제곱이 4배가 더 커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속도 자체는 아들이 아버지보다 2배 더 빠른 상태, 그게 처음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아버지가 속도를 더 냈죠. 그래서 1의 속도를 더 내서 vf 프라임의 속도를 갖게 되었을 때 비로소 아들의 운동 에너지랑 똑같아졌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2분의 mf의 vf 프라임의 제곱, 이것이 이제 ms vs 제곱과 같았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값을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 이제 여기서 mf는 같이 없어지고요. vf하고 vs의 관계를 여기서 식을 하나 더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예. 근데 이제 그 vf하고 vs 관계가 이렇게 2분의 1의 관계가 있어요. 처음에는 이랬고, 요것이 처음 값이죠. 나중에 바뀌었는데, 이제 처음 값으로 표시한 vf가 알고 보니까 이런 관계가 있더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요 관계에다가 vf 대신에 여기 우변에 vs니까 이제 연립방정식 푸는 거죠. 그래서 vf 소거하고 vs를 구해보면 이와 같이 구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아버지의 그 처음 속도, 그러면 2분의 1 vs니까 요 값이 2분의 1, 2.4 정도가 되고 vs 구해라 4.8 m/s가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별다른 건 아니고요. 그 운동 에너지 정의로부터 계산을 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6번이네요. 1절의 내용이고, 자, 질량이 1.8 곱하기 10-2승 kg의 구슬이 x축 방향으로 양의 방향으로 움직인다. x가 0일 때 속력 12m/s로 지나가는 시각 t = 0부터 일정한 힘이 구슬에 작용했어요. 그래서 그림은 t0가 0, t1이 1초, t2는 2초, t3가 3초일 때 구슬의 위치를 표시한 거고, 구슬은 t가 3초일 때 잠시 멈춘다 하는 거죠. 그럴 때 t가 10초일 때 구슬의 운동 에너지는 얼마가 되느냐? 예, 여기서 이제 오른쪽으로 움직이는데 처음에 t가 0인 순간의 위치, 1초일 때, 2초일 때, 3초일 때 위치, 그 다음에 이때 순간 정지한다 그랬죠? 그죠? 순간적으로 잠시 멈춘다는 거, 순간적으로 정지한다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일단 그 물리적인 상황을 이해를 해보면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었는데 점점 양의 방향으로 가다가 3초인 순간에 이 위치에서 순간적으로 정지하죠. 그러니까 정지한다는 얘기는 속력이 점점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힘이 일정한 크기의 힘이 가해졌어요. 그러니까 가속도도 일정하고 등가속도 운동이 될 거죠. 등가속도 운동이 되는데 속력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가속도하고 힘이 다 속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해진 거죠. 그래서 가속도가 왼쪽이고 힘도 알고 보니까 왼쪽 방향이더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3초일 때 순간 정지하고 그 다음부터는 다시 왼쪽으로 가속이 돼서 10초일 때는 원점을 통과해서 왼쪽 어딘가에 있게 되겠죠. 예, 그때의 운동 에너지 구해라. 그럼 운동 에너지 구하라 그랬으니까 질량이 주어졌다 그러면 속도를 구하면 돼요. 그래서 10초일 때의 속도를 구해서 운동 에너지를 계산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뭐 이 문제도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러면 가속도를 찾아야겠네요. 예,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등가속도의 일반적인 식, 속도에 관한 것, 그 다음에 변이에 관한 것, t가 0일 때 0이었으니까 예,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주어진 조건이 어떻게 돼요? 3초일 때 속도가 0이다 하는 조건이 주어졌고, 그 다음에 이 그래프에서 보듯이 1초일 때 10이고 2초일 때 16인가요? 예, 그렇게 해서 시간마다 위치가 주어지죠. 그죠? 그러니까 t하고
x에 관한 조건들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v0하고 가속도인데 v0도 주어졌네요. 지금 v0도 그 12m/s라고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가속도만 찾아내면 되죠. 그러려면 변이식을 써도 되고 속도식에서도 3초일 때 속도가 0이다 하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예, 바로 이 식에서 그냥 가속도를 찾아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예, 구해보면은 가속도가 마이너스 4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10초일 때 속도를 구해봐라. 그러면 다시 속도식에다가 대입을 해줘서 마이너스 28m/s가 되니까 뭐 운동에너지는 이거 제곱해서 바로 계산이 된다 하는 거죠. 네, 등가속도였다 하는 걸 잘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운동에너지 이렇게 7.1J에 해당한다 하는 것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